아, 어디서 음식물 쓰레기 썩는 냄새 안 나요? 이 근처 지나가기 진짜 싫어요. 공장 청소하는 노인들 냄새 때문에. 뭐 어때요? 본인이 선택한 인생인데. 저렇게 나이 먹도록 청소나 하고 있으면 답 없는 거죠? 그 한마디에 공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듣고 있던 사람들조차 눈치를 볼 정도였죠. 여러분, 예비사위 인성 너무 나쁘지 않습니까? 인성은 강자에게가 아니라 약자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난다고 하죠. 겉으론 젠틀하고 말 잘하는 청년이었지만 막상 힘없는 사람 앞에서는 오만과 무례가 흘러넘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이 노인네라며 비웃은 그 사람이 바로 파주의 대형 공장을 운영하는 재벌 회장 이정만이었다는 것을요. 이정만 회장은 딸이 사귄다는 남자가 자신의 회사 신입사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직접 미화원으로 변장해 예비사위의 인성을 시험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그는 그 청년의 본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람은 겉으로만 보면 모릅니다. 누가 진짜 사람인지, 누가 가식뿐인지. 그날 이후 회장은 직접 보여줍니다. 사람 위에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위에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이건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인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돈보다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세요. 이런 예비사위, 과연 우리 이정만 회장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정만, 올해 68입니다. 평생을 굴러온 이 바닥에서 사람 보는 눈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내 외동딸 지우가 사귀는 남자, 박도윤. 그놈이 바로 우리 회사에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라는 걸 알게 된 건 일주일 전이었죠. 인사팀에서 올라온 서류를 보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사진 속 그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난주 집에 왔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공손하게 허리 숙이며 인사하던 모습이 떠올랐죠. 겉으론 점잖았습니다. 말투도 깍듯했어요. 하지만 내 눈엔 보였죠. 그놈 눈빛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그 욕심과 교만함이 30년 넘게 사람을 봐온 내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비서 차장을 불렀어요. 박도윤이라는 신입사원 있지. 그 친구 주변 평판 좀 알아봐. 차장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돌아온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대학 때 선후배들한테 평판이 별로더군요. 자기한테 이득되는 사람한테만 잘하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였죠.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우였어요. 사랑에 빠진 딸아이한테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오히려 반발만 살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말로는 안 되니까 직접 보여줘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놈의 진짜 얼굴을 똑똑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전 공장에서 일할 때 입던 낡은 작업복이 거기 있었습니다. 사실 이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 나도 현장에서 일했었죠.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의 옷을 버리지 않고 간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제 그 옷이 다른 용도로 쓰일 것 같았어요. 차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설마 직접 들어가시려는 겁니까? 당연하지. 내 딸 평생이 걸린 문제야. 사람은 말로 알 수 없어요. 행동으로 봐야 합니다. 특히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죠. 나는 다음 날부터 청소부로 위장해서 현장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놈이 청소하는 아저씨를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만약 내 예상이 틀렸다면 오히려 기쁜 일이겠죠. 하지만 만약 내 직감이 맞다면 그땐 확실하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내 딸의 인생을 망치는 놈을 그냥 둘 순 없었어요. 차장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결정했어요. 다음 날 새벽부터 청소부 아저씨로 변신해서 현장에 나타나기로. 그렇게 나의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나는 낡은 점퍼를 입고 공장 현장에 나타났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빗자루를 들었죠. 평소 출근 시간보다 3시간이나 빠른 시각이었습니다.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했어요. 경비실을 지나갈 때도 그냥 고개만 숙여 인사했죠. 수고하십니다. 경비원은 대충 손만 들어 보였습니다. 청소부 아저씨가 인사해도 제대로 받지 않는 거죠. 이게 현실이었어요. 나는 씁쓸한 마음으로 공장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현장을 돌아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회장실에만 앉아 있다 보니 정작 우리 직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잊고 살았던 것 같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이곳저곳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힘들더군요. 68배 나이에 빗자루질이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내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죠. 오전 10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도윤이었습니다. 동료 직원 2명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죠. 나는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바닥을 쓸었어요. 그놈들이 가까이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들린 말. 아, 어디서 음식물 쓰레기 썩는 냄새 안 나요? 이 근처 지나가기 진짜 싫어요. 공장 청소하는 노인들 냄새 때문에.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작게 말했어요. 야, 조용히 해. 청소하시는 분 계시잖아. 뭐 어때요? 본인이 선택한 인생인데? 저렇게 나이 먹도록 청소나 하고 있으면 답 없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냄새 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나이 들어서 청소 일이라니 인생 실패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꾹 참았어요. 고개를 더 숙이고 묵묵히 빗자루질을 계속했죠. 도윤은 내 옆을 지나가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그리고는 동료들과 웃으며 멀어져 갔어요.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 쥔 빗자루가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때문이었죠. 내 딸이 저런 인간과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게. 점심시간이 되자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청소 직원들은 직원 식당 한쪽 구석에서 따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곳에 앉아 밥을 먹는데 도윤이 또 나타났어요. 이번엔 선배 직원들과 함께였죠. 박 대리, 요즘 어때? 적응 잘 되고 있어? 선배가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 잘 배우고 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한없이 공손했어요. 웃는 얼굴도 밝았죠. 아까 청소부를 보며 비웃던 그 얼굴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질 수 있구나 싶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는 일부러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하지만 도윤은 그냥 지나쳤죠. 인사조차 받아주지 않더군요. 오후 내내 나는 현장을 돌아다니며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윤의 행동을 계속 지켜봤어요. 상사 앞에서는
한없이 낮은 자세였습니다. 동료들한테는 친근하게 굴었죠. 하지만 청소부나 경비원 같은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을 때 차장에게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계속 지켜볼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우가 행복하게 웃으며 도윤 얘기를 하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빠, 도윤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딸아이의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과연 그럴까요? 나는 천천히 일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오늘 본 것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람을 보는 시험, 이미 답은 나왔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지우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했죠. 나는 다음 날도 청소부로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청소부 차림으로 출근했어요. 회장실 책상은 비어 있었죠. 임원들은 회장님이 해외 출장 중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공장 현장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었는데 말이죠. 도윤의 본 모습은 날이 갈수록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내가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아니, 그 회사 복지별로래? 나 여기 들어온 이유는 회장 딸 때문이지. 순간 내 손이 멈췄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지우, 괜찮아. 착하고 순진해서 다루기 쉬워. 결혼만 하면 내 인생 끝이지 뭐.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내 딸을 그딴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나는 또다시 참았어요. 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했죠. 도윤은 화장실을 나가면서도 날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휴지를 바닥에 버리고 나가더군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았어요. 며칠 뒤에는 더 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데 도윤이 동료들과 지나갔어요. 그런데 일부러 내가 닦은 바닥에 커피를 쏟았습니다. 아, 미끄럽네. 거기 청소부, 여기 제대로 안 닦으셨어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야, 방금 닦으신 건데. 그래서 뭐? 제대로 안 닦았으면 다시 닦아야지. 도윤은 비웃으며 가버렸어요. 나는 무릎을 꿇고 다시 바닥을 닦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회의 민낯이구나 싶었어요. 청소하는 사람, 경비 서는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죠. 그날 저녁 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이미 충분히 보셨지 않습니까? 아니야. 아직 부족해.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우한테 보여줄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말로만 하면 안 믿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특별한 시험을 하나 준비해야겠어. 나는 천천히 계획을 말했습니다. 일부러 쓰러진 척하고 도윤의 반응을 보겠다고. 사람의 진짜 본성은 위급한 순간에 드러나니까요. 만약 도윤이 조금이라도 인간미가 있다면 쓰러진 노인을 외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마저 외면한다면 그건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차장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괜찮아. 자네가 CCTV로 지켜보고 있으면 돼. 다음 날이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다가 도윤이 지나가는 시간에 맞춰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도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가슴을 쥐어짜며 바닥에 쓰러졌죠. 진짜 쓰러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도윤의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죠. 도윤이 뭔가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도와드릴까요? 그런 말이라도. 하지만 들린 건 전혀 다른 말이었어요. 에이, 귀찮게. 이런 데서 쓰러지면 어떡해. 그리고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쓰러진 노인을 보고도 그냥 가버린 거죠. 나는 바닥에 누운 채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실망도 아니었죠. 그냥 차가운 확신이었어요. 이 인간은 사람이 아니구나. 잠시 후 차장이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아. 다 봤지? 네. CCTV에 다 찍혔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끝내자. 오늘로 그 놈 시험은 끝이야.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차장과 함께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했어요. 화면 속 도윤은 쓰러진 나를 보고 잠깐 멈칫했죠. 하지만 고작 3초였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하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차장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인간 말종입니다. 당장 내쫓으시죠. 아니, 아직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우한테 보여줘야 해. 이 영상을. 하지만 지우 양이 이걸 보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지금 충격받는 게 나아. 결혼하고 평생 고생하는 것보단. 사실 내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인간이라니. 하지만 이건 분명히 해야 했어요. 다음 날도 나는 청소부로 출근했습니다. 도윤의 마지막 모습을 확실히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오전 11시쯤이었어요. 도윤이 또 동료들과 함께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나는 일부러 그들 앞에서 무거운 청소 도구를 옮기고 있었어요. 살짝 비틀거리는 척했죠.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힘드신 것 같은데 도와드릴까요? 도윤이 그 동료를 잡아 끌었어요. 시간 없어요. 회의 늦어요. 근데 저분이 힘들어 보이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하시던 일이잖아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동료는 미안한 듯 나를 돌아봤지만 결국 도윤을 따라갔죠.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더 가관이었어요. 도윤이 선배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 테이블 근처 바닥을 닦고 있었죠. 박 대리, 결혼은 언제 해? 여자친구 있다며. 선배가 물었습니다. 네, 좋은 분 만나고 있습니다. 오, 어떤 분인데? 집안도 좋고 착해요. 무엇보다 순종적이라 마음에 들어요.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순종적이라니. 내 딸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다니.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요즘 그런 여자 찾기 힘든데 복 터졌네. 하하, 운이 좋았죠. 운이라고. 내 딸과의 만남을 운이 좋았다고 표현하다니. 오후가 되자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도윤이 전화를 받으며 복도로 나왔어요. 나는 근처에서 창문을 닫고 있었죠. 응, 지우야. 나 지금 좀 바빠. 지우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녁? 오늘은 힘들 것 같아.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거짓말이었어요. 오전에 동료들한테 오늘 야근 없다고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알았어. 주말에 보자. 응, 나도 보고 싶어. 달콤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도윤의 표정이 변했어요.
휴, 피곤하게. 맨날 보자고 하네.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딸과의 만남이 귀찮다는 듯이.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본사로 박도윤을 불러. 무슨 명목으로요? 신입사원 면담이라고 해. 회장이 직접 만나고 싶다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작업복을 벗었습니다. 이제 청소부 아저씨는 끝이었어요. 내일은 회장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죠. 그리고 도윤에게 진짜 현실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정장을 입고 회장실로 출근했어요. 비서들이 반가워하며 인사했죠. 회장님, 출장 잘 다녀오셨습니까? 응, 수고했어. 사실 출장이 아니라 우리 공장 바닥을 닦고 다녔다는 걸 그들은 몰랐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차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박도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았어. 들여보내. 나는 책상 위에 준비해둔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도윤의 인사 기록부터 CCTV 영상까지 모든 게 준비돼 있었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어요. 얼굴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신입사원이 회장한테 직접 불려갔으니 당연했겠죠. 하지만 그 표정은 곧 굳어졌습니다. 회장실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고 나서 저기 회장님이. 도윤은 말을 더듬었어요.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앉아. 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며칠 전까지 복도에서 비웃던 그 청소부 아저씨. 커피를 쏟고도 비웃던 그 노인. 쓰러져 있는데도 외면하고 지나갔던 그 사람. 그게 바로 회장이었던 겁니다. 아니. 이게. 도윤은 뒤로 물러섰어요. 나는 책상에 기대어 팔짱을 꼈습니다. 청소부 냄새 난다던 그 입으로 내 회사에서 숨 쉬겠다고? 회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만약 알았다면. 알았다면 그럼 잘 대해줬을 거라고. 나는 차갑게 웃었어요. 그게 더 큰 문제야. 사람을 신분으로 나눠서 대한다는 거잖아. 도윤은 이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비비며 빌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봐주라고. 내가 쓰러져 있을 때 자넨 뭐했지? 그건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거짓말도 그럴듯하게 해야지. 나는 책상 위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자네 그날 동료들한테 뭐라고 했나? 귀찮다고 했지.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CCTV에 다 찍혀 있어. 자네가 쓰러진 노인을 보고 그냥 지나간 모습. 회장님. 내 딸한테 한 전화 통화도 들었어. 지우가 보고 싶다는데 귀찮다고 했지. 도윤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오해십니다. 저는 지우 씨를 진심으로. 진심. 나는 비웃었어요. 친구한테 전화로 뭐라고 했나? 집안 좋고 순종적이란 마음에 든다고. 결혼만 하면 인생 끝이라고. 도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빌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기회는 없어. 나는 최종 서류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박도윤, 인성 불합격.
오늘부로 우리 회사에서 나가. 도윤은 눈물까지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눈물도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들킨 게 억울해서 우는 거였어요. 회장님, 제발요. 지우 씨랑도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그건 내 딸이 결정할 일이야. 나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경비 올라와. 잠시 후 경비원 2명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 밖으로 내보내. 예, 회장님. 도윤은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빌고 있었지만 소용없었죠. 문이 닫히고 나자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힘이 쭉 빠지더군요. 지난 일주일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아, 응. 이제 지우한테 말해야겠어. 힘드시겠습니다.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빠의 역할이니까.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어요. 내 딸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지우를 집으로 불렀어요. 딸아이는 밝은 얼굴로 들어왔죠. 아빠 출장 다녀왔어요? 많이 힘드셨죠? 응. 좀 힘들었지. 지우는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부르셨어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우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네, 해. 박도윤 그 친구 말이야. 그 순간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도윤이었어요. 받아봐. 네, 해. 받으라니까. 지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죠.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도윤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지우야. 나야. 지금 어디야? 아빠 집에 왔어. 갑자기 부르셔서. 뭐, 거기 있어? 지금 당장 나와. 무슨 일인데 그래? 아버님이 날 해고했어. 지우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아빠, 이게 무슨... 나는 조용히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청소부 차림에 내가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지나가는 도윤의 모습이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아빠가 청소부로 일했어. 그 친구 진짜 모습을 보려고. 영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도윤이 나를 비웃는 장면들. 지우한테 전화하며 귀찮아하는 모습. 친구한테 통화하며 지우를 이용하겠다는 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내 말 들어봐. 오해야. 오해.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지우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영상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빠, 이게 정말이에요? 아, 응. 아빠가 직접 본 거야.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난 정말 그 사람을 믿었는데. 나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이렇게라도 보여줘야 할 것 같았어. 아빠는 항상 맞는 것 같아요. 사람 보는 눈이. 지우는 한참을 울었어요. 나도 같이 울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나는 공장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전 직원 조회였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우리 회사에 아직도
사람을 직책으로 나눠서 대하는 문화가 남아있더군요. 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은 냄새로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풍긴 건 땀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풍긴 건 거짓의 냄새였어요. 직원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바뀔 겁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 서시는 분들 모두 우리 가족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나는 다시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가끔 현장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면서 회사를 제대로 보려고요. 직원들의 박수는 더 커졌죠.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차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계속 현장에 나가실 겁니까? 당연하지. 내가 오늘도 청소하는 이유. 나는 빗자루를 들어 올리며 웃었어요. 더러운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서지. 한 달 뒤였습니다. 지우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오히려 더 밝아진 것 같았죠. 아빠, 고마워요. 그때 보여주셔서. 괜찮아. 아빠 역할 한 거지 뭐. 근데 아빠, 요즘 매일 현장 나가시잖아요. 힘드시지 않아요? 아니야. 오히려 좋더라. 직원들이랑 가까워지니까. 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그날 저녁 나는 일기를 썼어요. 사람은 결국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창밖을 보니 공장 불빛이 환했습니다. 내일도 나는 그곳에 갈 거예요. 회장이 아니라 한 명의 직원으로. 그렇게 우리 회사는 조금씩 변해갈 겁니다. 사람을 진짜 사람으로 대하는 곳으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죠. 윗사람 앞에서만 공손한 건 연기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인품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 힘없는 사람을 대할 때 나타나는 법이에요. 박도윤처럼 겉으로만 번지르한 사람은 결국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반면 이정만 회장처럼 직접 낮은 곳에 내려가 진실을 확인하는 용기야말로 진짜 리더십이죠. 우리 사회에서 청소부, 경비원, 배달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직책과 지위로 사람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인간성을 잃게 됩니다. 진정한 성공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도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데 있습니다.